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봄나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봄나물인 냉이는 특유의 향긋함으로 무침이나 국, 전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냉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고요.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지혈과 산후 출혈에 처방하는 약재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봄에 반드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할랄 푸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마크를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할랄 산업협회를 설립해서 표준화된 할랄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18억 2천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할랄 시장의 핵심 고객으로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슬람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마크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상 허용된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라는데요. 전 세계 18억 명에 이르는 이슬람인들은 제품 구매에 있어서 꼭 할랄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할랄 인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의 할랄 인증 기구가 있는데 나라별, 제품별로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달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할랄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법령 제33호에 의한 할랄 인증에 대한 권한이 민간에서 정부로 귀속되고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모든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등 할랄 정책을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인증 절차를 제공하여 올바른 인증 과정을 안내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를 비롯해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상호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입니다. 이로운 것을 함께 공유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이곳의 운영 철학이라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비롯해 기업 간 우호 증진 및 비즈니스 교류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 허락한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은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입니다. 무슬림들에게 할랄 인증이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인증이나 기존의 복잡하고 기준 없는 인증 방식과 발급 업무가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발급처인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의 인증 업무를 현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할랄청으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신할랄 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할랄 인증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각층의 전문인과 검사기관 그리고 대학교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할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는데요. 코비드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기관과 단체장들과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고자 영상회의를 가지고 비즈니스 교류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영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 다소 힘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 국내 기업의 할랄 인증 취득 후 빠른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한 미네랄 워터 제조 공장. 이곳에서는 할랄 인증 현판 수여식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의 음식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하며 할랄 제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할랄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 관련 에코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여 무슬림의 유입을 통해 국내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미네랄 워터는 지하 300m의 안반에서 추출한 약 알칼리수로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공장에서 총 13단계의 초정밀 여과 장치와 UV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안전하게 공급되며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과 FDA 인증은 물론 할랄 인증까지 획득한 제품으로 무슬림 소비자를 비롯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 시장에서 할랄 인증 마크는 제품의 품질 보증서와 다름이 없는데요. 이제는 국내 할랄 산업협회의 체계화된 할랄 인증을 통해 무슬림 시장에 제품을 수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체계적이고 안정화된 할랄 에코시스템을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등 무슬림 국가들 전체에 할랄 에코시스템을 도입시켜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든 물품들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십견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손을 뻗어 물건을 잡기 힘들거나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긴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십견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그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팔을 통한 상체의 큰 움직임을 주도하는 어깨 관절.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부터 등을 긁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까지 어느 관절보다 움직이는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뼈와 인대, 힘줄, 연골, 근육과 같은 조직들이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데요. 어깨 관절의 이러한 구조는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부상이나 손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오십견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십견이란 무엇일까요? 사방으로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병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때 관절이 잘 움직이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어도 더 이상 관절이 뻣뻣해서 정상 범위까지 다 움직이지 않을 때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오십견은 어깨 주위로 동통이 있으며 어깨 관절을 쓰기 어려워지고 여러 주가 경과되면 어깨 관절에 심한 운동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라는데요. 과거에는 오십견이 50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오십견 발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크게 2차성 오십견하고 1차성 오십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성 오십견은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원인이 관절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한 것이고 1차성 오십견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깨 관절 그 자체가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십견의 강력한 위험인자로는 당뇨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당뇨를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십견은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 등 여러 질환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잦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오십견의 진단은 보통 엑스레이를 통해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점검하는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만약 어깨 힘줄에 이상이 예상되면 초음파나 MRI와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증의 양상은 초기에 오십견이 발병했을 때 좀 심하게 진행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약간 또 통증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 범위는 이 통증이 좋아지더라도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십견 증상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2년 또는 3년 정도 지나서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50견의 경우 대부분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등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데요. 주사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골 주사나 프롤로 주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50견의 주사 치료는 주로 연골 주사를 많이 쓰는데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관절 내의 염증 반응을 좀 억제해주고 또 염증으로 굳어져서 관절막 그리고 관절 주변의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리고 또 통증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프롤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부릅니다. 포도당을 관절 내에 주입하거나 인대나 근육에 주입을 해서 염증을 회복시켜주고 또 근력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면 체외 충격파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짧아진 경우에는 도수 치료로 증상을 호전할 수 있다는데요. 도수 치료는 치료사의 손과 도구를 사용해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밀거나 잡아당겨 자극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50견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는 먼저 통증이 호전됩니다. 낮의 통증이나 밤에 심해지는 통증도 좋아져서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팔이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팔이 끝까지 올라가고, 이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예전보다 각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환자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거나 팔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 고생을 하고 있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통해 50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만 봐도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 마켓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IT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경제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한 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형태로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산업 전후반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화폐가 되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 바로 데이터가 바꾼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회사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이 본연의 비즈니스와 고객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켓이나 펀뱅킹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 30년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온 토탈 페이먼트 솔루션 기업으로부터 펀뱅킹 사업의 노하우와 데이터 사업의 혁신을 가지고 인적 분할한 회사라고 합니다. 일에 미칠 줄 알고 과정을 인내할 줄 알며 화목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세상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요. 사업은 크게 데이터 마켓과 펀뱅킹 서비스가 큰 틀입니다. 먼저 데이터 마켓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검색, 테스트, 마지막 계약 절차까지 저희의 플랫폼 내에서 한 번에 가능하게 한 새로운 API 마켓 플랫폼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장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펀뱅킹은 기업과 은행 간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전송해주는 기업 전용 전자금융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자금 횡령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자금 관리 솔루션도 출시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기업의 안전한 자금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초연결의 사회로 수많은 기업은 홀로 생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타 기업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서로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API를 활용한 통신 방식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솔루션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켓 플랫폼을 개발했다는데요. 네, 최근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앱들은 그 자체 기능만으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의 소득과 자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요. 맛집을 찾아주는 앱 같은 경우에도 지도 검색 서비스를 먼저 연동해야 하지만 우리 회원들에게 주변 맛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 인력과 개발력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도 수집하는 절차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데이터 마켓 플랫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진행해서 이용하면 된다는데요. 본인 인증과 사업자 인증을 완료한 뒤 API 상품 패키지를 둘러본 후 원하는 상품을 찾았다면 상세 보기를 눌러서 API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캐시를 충전하고 사용 신청을 통해 API를 즉시 사용해 볼 수 있다는데요. 네, 데이터 마켓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API 정보는 제한 없이 노출하고 고정 비용을 발생시켜 부담을 주기보다는 원하는 API를 내 서비스에 즉시 연동해 볼 수 있도록 선불 충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충전된 잔액에서 내가 사용한 건수만큼만 차감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 개발자나 기획자들이 개발하기 위한 비용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API를 모으는 플랫폼인 만큼 API별로 다양한 과금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약 기능을 추가했으며 연내 전자계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API로는 기업형 간편 결제 구축이 용이하도록 통합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결제 API와 민원 서류 발급부터 자산 소득 조회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개인화 데이터 API, 그리고 배달 중개 주문 API, 기업 분석 API가 있다는데요.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데이터 마켓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API를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데이터 시장을 바라볼 때 당장은 금융이나 공공부문 데이터 위주로 전개되고 있고 2022년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회사는 데이터 마켓 시장에 효시를 쏘아 올림과 동시에 하반기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 본인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단계로 주목하는 분야는 결제, 의료, 유통 데이터 분야입니다. 특히 결제 산업의 경우 아직 API화 진행이 걸음마 단계로 우리 노하우를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결제 데이터 시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데요.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치아가 단순히 씹는 기능을 넘어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치아가 불편하면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치주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여러 이유로 치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법 중 하나로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치아가 상실되었거나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부위의 잇몸뼈에 식립해 자연 치아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외관이 자연 치아와 흡사하고 저작 기능도 80% 정도 대체할 수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다만 임플란트는 난이도가 높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통해 임플란트를 심기에 잇몸뼈의 상태가 적합한지 정밀하게 진단한 뒤 수술 계획을 수립해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만약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울까요? 보통 치아를 상실한 채 오랫동안 방치하면 잇몸뼈가 줄어들거나 소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잇몸뼈는 염증이나 노화의 영향을 받으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부족한 상태일 경우에는 골 유도 재생술로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잇몸뼈를 형성하는 수술법으로 수술하는 위치에 따라 상악동 거상술이나 골신장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잇몸뼈를 형성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뼈 상태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즉시 식립을 할 수도 있고 최대 3개월 동안 치유 기간을 가진 후 식립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 뒤 이식한 뼈가 안정화되기까지 5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한다는데요. 그 후 잇몸뼈가 단단하게 붙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골류착이 이뤄지면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에서 6개월 간격을 두고 치과에 방문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받아야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사고로 자연 치아를 상실했다면 치과에 가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박상헌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디지털 방식의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한다면서요? 네, 최근에 임플란트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임플란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검진 장비를 사용하여 3차원 이미지를 얻은 후 그걸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수술하기 전에 임플란트 식립 각도와 위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획하기 전에 피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 부작용을 줄이고 훨씬 정교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외에 또 어떤 임플란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치과 하면은 통증과 공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를 통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의식화 진정 마취법인데요. 진정제를 투여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어나면은 기억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잇몸뼈의 상태와 뼈이식 필요 여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악할 사항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인데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병력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를 묽게 하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플란트 수술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플란트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럴 경우 경험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에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재식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얼얼한 매운맛을 내는 마라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젊은 층부터 시작된 인기가 이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가운데 마라 요리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뛰어든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외식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외식 창업 시장도 결코 성공 창업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는데요. 조리법과 맛의 트렌드 등 소비자들의 취향을 파악해야 외식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마라탕 매장이 고객들과 창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마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인데요. 보통 마라탕은 매운맛을 선호하는 마니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요리인데 저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끔 마라탕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이트톤 배경으로 깔끔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로 꾸민 이곳. 대표 메뉴는 바로 중국 사천 지역에서 유래한 마라탕이라는데요. 고기와 채소, 완자, 꼬치, 면류 등 수십 가지의 신선한 재료가 있는 마라탕 뷔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고객이 직접 식재료를 골라 입맛대로 마라탕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마라탕이라 생각을 하면 엄청 맵고 얼얼할 것 같아서 이제 접하기 힘든 줄 알았는데요. 먹어보니까 실제보다 처음 드시는 분도 잘 먹을 수 있게 맛있어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마라탕 레시피를 만들어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데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 마라탕 맛의 비결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마라탕 육수를 정성 들여 끓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지 조리법과 여러 향신료를 사용해 아시안 로컬의 맛을 살리고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 맞춰 진한 사골 육수를 부어 마라탕의 깊은 맛을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중독성 있는 맛으로 사랑받는 마라탕 외에도 사천 마라 요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샹궈와 고슬고슬한 밥에 계란이 들어간 계란 볶음밥, 그리고 쫄깃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꿔바로우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제가 학생인데 학생들이 먹기에는 좀 매울 줄 알았는데 마라탕이 순하고 학생들이 먹기에도 적합한 것 같아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요리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원활한 창업을 돕고 있다는데요. 중국 요리라 처음에는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창업을 해보니 조리법도 간단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돈도 벌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게 마라탕이 최고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매콤한 중독성을 가진 마라탕. 만약 마라탕 창업을 계획한다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마라탕을 선보이며 체계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창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라탕 브랜드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마라탕 하면은 20대, 30대 분들이 서울에서 먼저 많이들 드셔보셨는데요. 요즘에는 10대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너 마라탕 먹어봤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10대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마라탕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업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남녀노소 부담이 없이 다 드실 수 있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만의 경쟁력은 뭘까요? 저희 같은 경우 모든 메뉴의 맛을 통일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소스를 개발을 했고요. 직접 국내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위생적인 관리, 모든 면에서 저희가 관리가 다 가능하고 또 3일 교육만으로 모든 분들이 마라탕이란 사업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췄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로열티나 그리고 관리비를 안 받는 것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 시스템도 도입했다고요? 요즘 일단은 1인 가구가 많이들 늘어나시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야채를 선택을 해서 드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모든 야채를 다 선택을 직접 할 수 있게끔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생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듯이 일단은 전국에 저희 브랜드가 다 생기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저희 마라탕을 한 번씩 다 맛볼 수 있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생리통과 생리불순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자궁 건강. 가임기에 접어들면서 시작하는 생리와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생리 주기는 평균 28일로 3에서 7일간 출혈이 이어진다는데요. 잦은 스트레스나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여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겪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생리통과 생리불순은 건강에 적신호이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생리통은 1차성, 2차성 월경 곤란증으로 나뉘는데요. 1차성 월경 곤란증의 원인은 자궁 내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자궁 내막 세포에서의 여러 변화에 의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 물질에 의해 자궁 수축의 톤이 증가하게 되어 생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2차성 월경 곤란증은 대개 초경 후 수년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며 그 통증은 생리 시작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시작되어 생리가 끝난 후에도 수일간 지속됩니다. 이러한 2차성 생리통의 원인으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및 자궁성근증 등이 있습니다. 생리통은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 나타나는 통증으로 다달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생리통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생리통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장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어혈을 풀어주며 기혈순환 장애를 개선해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요. 찬 곳에 앉으면 복부와 생식기 계통이 냉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어 어혈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므로 온몸을 따뜻하게 하여 순환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평소 스타킹이나 거들같이 꽉 끼는 속옷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과 성질이 따뜻한 마늘이나 자두, 대추, 석류 등 빨간 열매와 씨앗류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리 시엔 격한 운동은 삼가고 안정을 취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통과 마찬가지로 생리불순을 오래 방치하면 자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신체 자율신경균형 검사기와 체성분 분석기로 정밀 진단을 한 후 설문지를 통해 생리불순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부부터 다리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은 골반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면 자궁도 같이 균형을 잃게 되면서 자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뚤어진 골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하체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치료 관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골반 및 하복부, 서해부 순환을 돕는 침치료와 함께 근층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매선 치료나 자악어 약침과 같은 화학적 요법, 그리고 적외선 열 치료 등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생리통과 생리불순.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심시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차성 생리통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2차성 생리통이란 골반 내 장기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기적인 통증으로 생리를 시작하기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시작하여 생리가 끝난 후 수일 동안 지속되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1차성 생리통이 생리 전 통증이 심하다가 생리가 시작한 직후 통증이 약화되는 증상을 보이는 반면 2차성 생리통의 경우 생리가 시작한 이후에도 더욱 심한 경련성 통증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을까요? 생리통에는 익목초라는 약초가 도움이 되는데요. 익목초를 차로 끓여서 마시거나 가루로 한약을 내어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리가 불규칙하고 손발이 매우 차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홍화 3g 정도를 차로 우려내 마셔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한약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다 섭취 및 장기 복용은 좋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한 후 몸에 맞는 처방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리통이 생겼을 때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까? 삼은교라는 혈자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발목의 안쪽에 중앙에 있는 복숭아뼈에서 위로 손가락 4개만큼 눌러서 아픈 곳에 위치합니다. 이 삼은교라는 혈자리를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3초간 있다가 압을 늦추고 천천히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체했을 때나 속이 답답한 증상 등 소화기가 불편한 증상에 눌러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농작물의 생장에는 필요하지만 사람의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양한 친환경 농업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식물 재배를 위해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은 토양을 오염시키는데요. 토양의 오염은 생태계의 교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각하게 오염된 토양에서는 온실가스 같은 유해한 가스가 발생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데요. 그렇다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해결책으로는 친환경 농업이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으로 주목받는 아쿠아포닉스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배워서 충남 태안으로 귀농하였고요. 현재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여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작물 생산부터 연구, 강의, 그리고 내부 시공, 귀농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전문 스마트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는 이곳. 자세히 보니 땅에서 재배하는 방식이 아닌 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경 재배 방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바로 수경 재배를 물고기 양식장과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양식장에는 수천 마리의 비단잉어와 향어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채소의 거름으로 활용되며 채소는 수질을 다시 정화해 물고기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로만 식물을 성장을 시키는데요. 2019년 기준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비료 사용량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로 나오는 유기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산염 형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식물은 질산염을 먹고 성장을 하고 다시 물을 정화시켜서 수조로 되돌려주는 선순환 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료와 농약 필요 없이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환경오염과 농토가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양질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데요. 대규모 상업용 아쿠아포닉스 시설뿐만이 아니라 집안 마당에서도 손쉽게 재배하실 수 있게 텃밭용 미니 아쿠아포닉스도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각 기술원과 대학, 귀농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데요.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꼽히는 아쿠아포닉스. 앞으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꾸준히 생산하길 기대해 봅니다. 홍민정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채소는 비료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즉 물고기로 채소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농법은 미래 농업의 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때 당시 한국에서만 해도 비료 없이 채소를 키울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서 이런 고정관념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물고기로 식물을 키울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가볍게 접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편견 없이 한 3, 4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 결과 현재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산무 농법 중에 하나인데요. 순환 여가식 유기 식량 생산 방법으로 친환경 농수산 융합 생산 시스템이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토양이 없는 곳에서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인공적인 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 부하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 특성상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드시는 소비자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니즈도 부합하고요. 이곳만의 강점은 뭘까요? 저는 국내 아쿠아포닉스 1세대로서 2014년에 귀농해서 약 9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저랑 원장님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서 국내에 약 5,000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저희 농장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한 식물과 물고기, 미생물만의 최적의 밸런스를 찾아내서 원활한 식물 재배가 가능하고요.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시공까지 하는 아쿠아포닉스 전문 농장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키운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채소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샐러드 채소뿐만이 아니라 과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를 키워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쿠아포닉스 시공을 통한 농업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며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맞춤형 정치 정보 플랫폼을 선보인 하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지성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정치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어렵고 따분한 정치를 개인 맞춤형으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가치 있는 일들을 잘 발굴하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잘 다듬어서 세상에 잘 내보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소개해 주시죠. 저희 플랫폼은 듣기만 해도 어렵고 따분한 정치라는 것에서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점적인 목표인데요. 이번 출시와 더불어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현재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펼치고 있는지, 나에게 추천되는 공약이나 쟁점 블라인드 테스트로 나의 후보자 선호도를 알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정치라는 단어가 정말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희한테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대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히 행사하고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이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정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정치 색깔, 두 번째로는 그냥 어려운 것, 마지막으로는 나와는 먼 얘기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저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 번씩 하게 됐는데 이때 상대방이 나의 정치 색깔이나 정치 성향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씩 꺼려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소중하게 나를 위해서 행사해야 할 투표권을 정말 나를 위해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태반인 점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처음에 설정한 나의 관심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어떤 키워드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핫하게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후보자들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과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각 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발급드리는 인증서를 통해서 한 번에 간편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 시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중점을 주면서 기획을 했던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렵고 따분한 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라고 기획된 점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정치이기 때문에 쟁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컨텐츠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저희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정보들을 공식적이고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만 활용을 하고, 사용자들의 의견 쪽에서는 저희가 전혀 개입 없이 모두 다 사용자들의 의견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저희 플랫폼에서 모두 다 닉네임과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 떠오르는 2030 청년, MZ세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정치 문화에 대한 개척입니다. 내가 뽑은 정치인들이 기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나의 의견은 이러하며 나의 의견들이 우리의 의견들이 되어서 우리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고 차기 정치인들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보고 좋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 후에 습관적으로 귀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귀지는 외부의 이물질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봉으로 귀를 지나치게 파면 외이도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지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따로 파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하면서 귀가 간지럽거나 물이 들어갔을 때는 귀 속까지 건드리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귀지만 살짝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